사실 82년생 김지영이란 이거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야. 남자 입장에선. 이미 82년생 김지영 자체가 페미니즘의 바이블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바이블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에 해당돼. 한남인 네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? 좋게 얘기해도 신성모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때는 뭐 좌표 찍혀갖고 이제 난 손도 못 쉬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거고.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거는 이 뒷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영화 작품을 두고 봤을 때 82년생 김지영이면 저랑 동시대거든요. 제 친구들의 얘기가 돼 있어야 돼요. 정확히 말하면 저보다 한 살이 많긴 많은데 근데 이게 제 또래 제 친구와 비교했을 때 이거 82년생이라기보다는 62년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얼추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한 걸 제외하고 이 영화의 끝,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보면 그 영화가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있잖아요.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사용하는 거.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똑같이 정하는 거야. 그리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처음에 김지영이 그 커피 때문에 굴욕을 당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굴욕도 커피 때문에 시작이 돼요. 커피로 굴욕을 당한단 말이야. 처음에는 이제 김지영이 커피를 이렇게 딱 마시다가 공원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간 남자가 이제 커피 마시는 거 갖고 비아냥을 거리는 거야. 아이고 팔자 좋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거야. 그래서 처음에는 지영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참더니 그냥 일어나서 가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 지영이는 조금 달라져 있는 거지.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카페에서 이제 줄 서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애가 이제 칭얼거리다가 커피를 받다가 커피를 이렇게 흘렸어요. 땅바닥에 떨어뜨렸거든. 그래서 지영이는 그걸 열심히 닦고 있단 말이야. 열심히 닦고 있는데 또 뒤에서 아이고 저러니 맘충이 이러면서 또 비아냥을 거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페에서의 맘충이라고 하면 커피를 흘려갖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닦는, 심지어 거기 나온 지영이는 얼음까지 자기가 손으로 들어가면서 닦고 있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맘충이라 하는 게 아니라 뭐 똥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. 그걸 두고 맘충이라고 하잖아.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. 근데 거기서는 이게 지영이가 이게 떨어뜨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냅킨을 막 닦고 있단 말이야. 막 얼음도 손으로 주워서 막 치우고. 그 와중에 지나간 남자가 한남 새끼가, 그건 진짜 한남이더라고.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고 맘충이다 이러면서 까더라고. 근데 두 번째 마지막에서는 지영이가 그 굴욕을 당하고 처음엔 도망가는데 마지막 일어나서 가요. 뚜벅뚜벅 가가지고 우리가 본지 당신 날 안지 10분도 안 됐는데 우리 본지 10분도 안 됐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커피숍을 나와서 쪽팔린가 나왔지. 나와서 애가 울고 있는데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상황이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냐. 커피를 흘릴 수는 있어. 근데 커피를 자기가 치우고 있어. 그거 보고 뒤에서 이거 맘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건 뭐지? 그럼 내가 알기로는 소설 김지영에 있는 억지스러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색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만약에 남자가 하잖아요.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남자들이 팬다니까 보통. 남자들은 개소리 안에 있으면 서로가 공구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같은 그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같은 동세대인 남자인 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세대를 이게 같은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걸 보고 이제 울었대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이걸 뭐라고 나는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는데 여튼간에 그러면서 그 굴욕을 당한 지영이가 마지막 카운셀링을 받는단 말이야. 카운셀링 받으면서 자기가 두 번째는 얘기를 했다.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? 그러니까 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소설을 쓰거든요. 그래서 뭐 82년 4월 2일 서울에 뭐 한 산부인과에서 50cm의 김지영이가 태어났다. 그렇게 글을 쓰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. 뭐 어쨌거나 지영이의 삶을 보면 짠한 건 사실이에요. 안타깝고.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잘 겪기 힘든 일을 지영이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20분 단위로 계속 겪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뭐 짠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거는 영화라는 거예요. 영화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영화가 아니라 진짜 있는 일, 리얼리티 그 자체거든요.
제가 옛날에 증권영업 초창기 때는 방과 후 교사 활동을 좀 나갔었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증권영업이라는 게 보험영업이랑 좀 달라서, 보험영업은 이게 한번 딱 받으면 되게 굵직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는 막 변액연금을 하나 100만원짜리 월납 100만원짜리 딱 받잖아.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300 이상 그냥 나왔죠. 근데 펀드는 100만원짜리 딱 받잖아요, 월납. 그러면 A클래스 기준으로 그때 옛날엔 7천원씩 들어왔거든. 근데 그게 옛날엔 많이 들어온 거야. 지금 7천원도 안 들어온단 말이야. 지금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변해가지고, 씨. 뭐, 여튼간에,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많이 했던 투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, 그, 울산의 모 중학교에 나가서 방과 후 활동을 나갔거든요. 제가. 거기서 애새끼들 좀 가르친 걸 좀 했었는데, 저는 좀 원래 애들을 좀 좋아하고 그래갖고, 또 집안도 약간 좀 교육자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면서 나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뭐 한 달까지는. 뭐 이 얘기는 뭐 하자면 밑도 끝도 없고, 근데 내가 어느 날 애들한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요즘 애들은 꿈이 뭘까 싶어서. 그래서 여자한테 야 너는 꿈이 뭐니? 라고 물어보니까 동구 아줌마요 그러는 거야. 내가 맨 처음 잘못 들은 줄 알았어. 동구 아줌마?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옆에서. 너는 그래 꿈이 뭐니? 그러니까 동구 아줌마요 이런 거야. 아니 동구 아줌마가 두 개나가. 처음에는 그냥 얘에다가 동구 아줌마하고 넘어가는데, 또 얘도 또 동구 아줌마 하니까 야 동구 아줌마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. 그러니까 동구 아줌마가 다른 게 동구가 아니라, 울산 보면 울산은 남구, 중구, 동구, 북구 이렇게 있거든요. 동서남북이란 말이야. 그 중에 동구에 사는 아줌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동구 아줌마가 왜? 이러니까 그제서 알게 된 게, 울산시 동구는 방어진이라고 해서 거기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. 현대중공업. 근데 그 현대중공업에 일하는 남편을 둔 아줌마들을 동구 아줌마라고 불러요. 그래서 동구 아줌마가 왜 꿈인데? 라고 내가 얘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학생 애가 동구 아줌마의 일상 라이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그래서 실제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 같은 게 좀 잘 돼 있었거든요, 옛날에는. 그래서 뭐 동부센터, 서부센터 이래갖고 뭐 헬스장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거 다 문화회관 다 돼 있고,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, 울산대학교 그 대학병원도 동구인데 그 옆에 한마음회관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. 그럼 거기 하면 영어도 되게 싸게 볼 수 있고, 문화생활 이렇게 다 하면서 그냥 놀고 먹는 거, 그게 동구 아줌마라고 부른 건데,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중학생의 로망이 돼 있는 거야. 꿈이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동구 아줌마가 되게 재밌는 게, 내가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봤어. 야 니들 동구 아줌마를 아냐고.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조선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야 동구 아줌마 그런 거 아니야?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.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, 동구 아줌마의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, 난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건데, 한 달에 그 당시에 40만원인가 45만원인가 50,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. 근데 이걸 주면 반찬을 이렇게 매일매일 배달을 해준대요. 그러면 반찬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그냥 반찬만 세팅해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고, 그 다음에 남편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 즐기는 거야. 그러다가 돌아오면 또 이제 반찬 또 온 걸로 또 딱딱 해주고.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, 중학생 애들, 여자애들 눈에도 그 동구 아줌마의 인생이 정말로 멋지게 보였나봐. 그래서 동구 아줌마가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구 아줌마의 그런 핑크빛 동구 생활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그 현대중공업의 그런 영업 사정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적자 봤잖아. 그때부터 인원 감축을 들어갔죠. 그래서 희망퇴직을 빙자한 거의 구조조정이었죠.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. 4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어가지고, 그때부터 동구에 이제 울산시 동구에 초토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제가 한참 그게 정리해고가 시작될 때쯤, 그때쯤 내가 귀국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, 동구 쪽 부동산 가격 폭락한 거는 기본이고 한 20-30% 그냥 날라갔을 거예요. 그때 현대중공업 휘청거렸을 때. 하긴 뭐 4만 명이 길을 잃었으니까. 그래서 옛날에는 또 희한한 게 또 많았거든요. 현대중공업 쪽에 오면 슈퍼바이저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. 외국에서 이게 주문하고 슈퍼바이저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몇 년씩 이게 울산에 상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울산시 동구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파트에 살잖아요. 그럼 그런 게 있었대. 그 사람의 그런 와이프처럼 이렇게 시중 들어준 여자.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가 있는 동안에 와이프처럼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, 그리고 뭐 오만 거 다 해주는 거지. 그게 다 해주는 거지. 다 해주고 나면 그 슈퍼바이저가 갈 때 그 아파트를 주고 갔대.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딜이야 그게. 그 사람이 있어봤자 몇 년인다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갖고 울산 동구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.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휘청거리면서 완전 말도 다 박살났단 말이야. 울산 동구가 개초토화가 되면서, 나도 놀랬던 게 막 원룸 같은 거 보는데 월 15만원 이런 데 있잖아. 이런 게 있는 거야. 제법 괜찮아. 근데 월 15만원인데 들어올 자나 텅텅 비고 막 그랬단 말이야.
결국에는 동거 아줌마의 인생도 이렇게 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. 맨날 다녔던 문화회관, 수영장 문 닫고, 헬스장 문 닫고, 영화관 문 닫고,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졌는데. 근데 사실 뭐,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위기가 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동거 아줌마의 영화,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.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냐면, 이 끝이 어떻게 됐냐면, 굉장히 많은 현대 중공업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 직장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.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도 와 진짜 너무하다. 그 직장 같은 거 여러분요 잃잖아요. 그때 그 충격이 장난 아니거든요. 특히 남자 입장에서. 그럼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신한은행에서 일하셨던 어떤 부지점장님을 제가 한 분 알았어요. 근데 그분이 같이 해고를 당한 거야. 그래서 금융권은 뭐가 좀 안 좋냐면 특히 은행권은 그게 있어요. 이게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도 부지점장 올라갔으면 이게 지점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점장을 잘못 만나잖아. 지점장이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없고 그러면 짤 때 같이 잘리거든. 그래서 그때 같이 잘려버린 거야. 그 부지점장님이.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거의 일주일, 2주일,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술만 먹었대. 그래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친 회사한테 이게 뭔가 나가리 당하고 나니까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일을 이렇게 다니다가 직장을 잃거나 이게 해고 당하잖아요. 그러면 그 충격이 진짜 어마어마해. 장난 아니거든. 그 상황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혼을 딱 신청해 버린 거야, 그게. 난 그게 이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혼 사유는 안 되잖아. 근데, 뭐, 빠락빠락 이혼해 달라고 하면, 뭐, 이혼해 주겠지, 남자 입장에서. 뭐, 결국에는, 그런 경우는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이득이거든. 여자는 그래도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, 새출발이 가능하다 생각할 때 새출발을 한 거 아니야.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든 혼자서 살거든. 그러니까,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나은 건데, 여튼간에 그 동거 아줌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파국을 맞게 끝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야. 80년 김지영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영화잖아. 진짜 영화인데 제가 늘상 한 번씩 얘기하죠. 그 리얼 라이프 현실이라는 거는 언제나 영화보다 더 하드코어하다고 조금 더 하드코어하다 얘기하잖아. 난 거 보면서도 야 동거 아줌마 얘가 조금 더 하드코어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뭐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좀 예상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